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일 공개된 딴지방송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베이더 대선 호의 1호 유시민 윤석열을 말하다 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는 어퍼컷 세리머니를 할 때 약간 티셔츠가 말려 올라가면서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하는 거잖아 라고 일명 대선뽕, 자아도취에 취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역량이 부족해서 뭘 잘 못하는 사람을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요. 그분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TV 토론에서 질문 다시 해달라, 못 들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를 그건 너무 나쁘게 이렇게 보시지 말라고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내가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싹 잊어버리는 거 재능이고, 일단 어퍼컷 있잖아요. 예. 이 상체 동선이 움직인 걸 보면은 대학 응원단의 앵글이에요. 몸이 이렇게 쫙. 본인은 그 화면을 모니터링 해보면 그 약간 티셔츠가 말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그거 동의는 못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존중은 해야지.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뱃살 좀 빠졌나 이러면 숨 멈추고 이렇게 보잖아. 그 셔터 딱 누르고 나면 다시 배가 흘리잖아. 이런 미학적인 추구 이런 것들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일 공개된 다스베이더에 출연한 유 전 이사장은 방청객들의 박수에 이런 맛에 정신이 나가는 거지 윤모 씨라며 첫마디부터 윤 후보를 직격했는데요. 김 총수가 윤 후보의 어퍼컷이 있잖아요. 상체 동선이 움직이는 걸 보면 대학 응원단의 앵글이다라고 묻자 유 전 이사장은 동의는 못하더라도 본인이 자신에 대해 멋있다고 생각하는 걸 존중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헬스장 가서 열심히 해서 뱃살 좀 빠졌나? 숨 멈추고 보잖아. 셔터 딱 누르고 배가 딱 풀리잖아요 라며 이런 미학적 추구는 각자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행동을 묘사하기도 했는데요. 유 전 이사장은 윤 후보가 거짓말한다고 하는데 난 다르게 본다며 자기가 한 말을 이해를 못해서 거짓말로 규정하는 건 특정 후보에 대한 지나친 폄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렇다며 유력 대권 후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입장이 되어서 그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그의 처지에서 생각해보려는 유권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짚었는데요. 그냥 여론조사에 윤석열이 많이 나왔을 때와 여론조사에 윤석열이 적게 나왔을 때가 두 번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저는 팽팽하게 양쪽 진영으로 나눠져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도 전화를 받기 시작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붙어 있는 거다. 사실 우리가 본 거는 다 헛개비인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여론조사 그 야단스러운 조사들에서 본 거는 그냥 여론조사만 본 거예요. 여론을 본 게 아니고. 유 전 이사장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희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여론조사는 헛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유 전 이사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여론조사는 헛것이라며 여론을 본 게 아니라 조사를 본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되지도 않았는데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구도 가상대결 여론조사가 시행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는 말이 되냐? 마지막 사기극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다. 이재명 지지층이 좌절감에 빠지게 하려는 거다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도 윤 후보가 압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국힘당 당원 수십만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거다. 왜냐하면 단일화 조사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야 하니까라며, 그런데 실제 여론은 그렇지 않을 거다. 국힘당이 단일화 문제로 지지고 볶는 이유는 자기 지지층을 전화받는 데 익숙하게 해서 마치 윤 후보가 앞서가는 것처럼 연출을 해서
대세 후보가 되려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딱 하나죠, 뭐.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대통령으로 있다. 대통령이 혼자서 자기가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의무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지고 야, 네가 이 문제 해결해.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 들어보고 그래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 어려운 문제 생기면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의 대한민국을 집약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약했다고? 네. 자, 1년 내에 다 집약할 거예요. 4대강 재자연화는 취소. 다시 이제 수문 맞고. 예, 북한에 대해서는 까불지 마, 이 새끼야.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말폭탄을 주고받으면서 경색되고요. 일본하고는 뭐 위안부 합의를 다시 되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다시 또 이제 아사히 맥주를 마실 수 있는 행복한 날들이 우리에게 유니클로 입으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열받아서 촛불 켜고 나가면 광화문은 다시 차벽이 쳐질 거고요. 다 겪어본 거잖아요. 아, 하나 더 있구나. 무속. 무속은 뭐 박근혜 정부 때 많이 경험했던 거잖아요. 경험했던 오방색부터 해가지고 뭐 그리고 집약이라니까 그냥 이명박근혜 9년의 집약판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거 한미일 군사협정. 아이, 그런 것도 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한 말이지. 그분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주도 면밀하게 말씀을 하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네.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예. 그렇게 깊이 생각해서 큰 의미를 담아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유 전 이사장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못 나가고 제자리에서 몸부림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명박근혜 전 대통령의 9년을 집약한 정부가 될 것이다. 1년 내로 본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혼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사람을 찾아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북한에 대해선 까불지 말라며 말폭탄을 주고받을 거고 일본과는 위안부 합의를 다시 되살리는 쪽으로 할 거다라며 아사히 맥주를 마시고 있고 유니클로를 입을 수 있다. 열받아서 촛불 켜고 광화문으로 나가면 차벽이 세워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총수가 윤 후보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느냐고 하자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된다며 제일 큰 문제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줄도 모르는 후보, 말한 것도 머릿속에서 순삭되는 후보,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단 무속과 주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후보.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절대 이 사람을 뽑아주지 않을 겁니다. 이번 선거는 결국 이 난폭한 운전자냐 혹은 유능한 길잡이냐를 선택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답은 이재명 후보다. 위기에 강한 일꾼이면서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유일한 지도자다. 전통적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진보를 추구하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 여당이 보다 더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는 아닙니다. 색깔론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다시 과거로 돌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는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선택할 후보는 아닙니다. 5.18만 빼면 정치 잘했다며 전두환 찬양을 늘어놓는 이러한 윤석열 후보는 아닙니다. 적어도 6월 항쟁과 촛불에 참여했던 진보적 시민들이 선택할 후보는 아닙니다. 북한을 선제 타격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는 아닙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한반도에서 좀 더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진보적 유권자들이 선택할 후보는 아닙니다. 유사시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도 허용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는 아닙니다. 서민지 예산 30조로 북한 핵을 막겠다는 윤석열 후보는 황당한 후보입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쌓아올린 기본적인 가치들, 미래의 진보적 지향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유권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 정치 교체를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저와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언은 정치 대개혁, 민생 대개혁, 협치의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공동선언에는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고 권한을 축소하는 개헌, 양당 구조를 깨뜨리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정치개혁, 진영을 넘어 주요 국가 정책을 운영하고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담았습니다. 저는 이 선언이 정치 교체의 출발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출발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촘촘하게 짜여진 기득권 구조를 깰 거라 믿습니다. 정치 교체가 디딤돌이 되어 통합 정부를 구성하고 부동산 문제와 경제 어려움을 해결할 것입니다. 다시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 어제 합의가 일으킨 기득권 정치 타파의 불씨가 등불로 번져가도록 더 큰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저 김동연과 새로운 물결은 기득권 퇴익이라는 시대 정신이 제대로 실천되도록 이끌고 감시하는 역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득권 정치 구조가 다 타버린 들판에 희망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꽃피울 때까지 분골쇄신하겠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돕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